안녕하세요. 세상을 읽게 한 남자 온달장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일을 하시다가 그야말로 불편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 또 요양원 생활을 비록 짧게 했습니다만은 경험이 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잘못됐어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저하고 똑같이 지금 현재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불편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시고 또는 그런 부당한 경험을 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글을 올려놓고 계세요. 이제 가장 많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센터장이라든지 또는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갑질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거, 뭐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당한 일이 많은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걸 이제 속으로 삭히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일을 오래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일들은 본인 스스로가 당당하고 힘이 있으면 이런 일을 잘 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약하고 또 조직 자체가 약한 조직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요양원 생활을 처음 했을 때 그 요양원은 뭡니까 그 노조의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사원 협의체라는 게 이제 갓 결성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원 협의체라는 것은 노조의 전 단계. 그러니까 직원하고 사용주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사용자와 그러니까 직원들 간의 어떤 그 서로 카운터 파트너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초기 협의체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노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 곳에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약자라는 그런 인식이 많은데 자, 이런 부분일수록 이런 협의체 단계를 거쳐서 노조란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이제 물론 임금과 같은 큰 일을 당했을 때는 노동부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기관에 가서 하소연할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전 단계 그러니까 그보다 단계가 낮은 단계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휴식 시간을 제대로 찾아먹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사원협의체라든지 노조라든지 이런 단계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굉장히 당하기만 당하고 또 요양보호사 일을 오래 못하는 그런 일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각 그 직장 조직체의 노조라는 것은 사실 직원들이 어떤 그 복리 후생, 그 다음에 또 사용주로부터 뭡니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조라는 게 결성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 약한 느낌을 받고 또 실제로 또 약한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라든지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노조 같은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요양보호사도 뭐 전국 조직이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한 저한테도 단 한 번도 연락 오질 않고 제 스스로 찾아가서 등록하지 않은 한 그게 뭡니까 혜택을 본다든지 또는 함께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사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 개개인이 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방송국 생활을 할 때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직원들이 꽤 많기 때문에 거의 뭐 1000명에 가까운 그런 방송국이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노조가 있었죠. 그리고 노조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움 또는 복리후생 문제는 이 노조가 중심이 돼서 사용주 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런 건 좀 부당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식 루트를 통하지 않고서도 이런 노조를 통해서 풀어나갔던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분명히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부당한 일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또 센터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정말 말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무가 하나가 있으면 잘 부러지지만 이게 여러 개가 뭉쳐져 있으면 잘 부러지지 않듯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그런 협의체 또는 그런 노조가 이제는 필요하고요. 또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제는 활용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사실 의사라든지 또 간호사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이미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결속력이 잘 돼 있어서 각 의사들, 각 개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처우 개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기들이 취합을 해서 정부하고 협상을 할 때는 이 단체가 나서서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결코 숫자로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박봉에 시달리고 이 근무 조건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 있는 거기다가 일을 하면서도 정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뭡니까 센터장 뭐 사무국장 기타 말 안 되는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또 뭡니까 멸시를 당할 때 이런 부분들을 블로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실 이제 우리가 노조라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복리후생 또는 근무 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그 복리후생 문제나 여러 가지 처우 개선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풀어야지 누가 풀어주지는 절대 않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뭉쳐야 되고요. 또 그 뭉치는 뭡니까 구심체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노조고 노조의 전 단계인 사원협의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원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회사에서 회사의 색깔이 많이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조금 더 더 나아간 노조의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 문제 또는 불편 부당한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뭉쳐야 된다는 거고 지금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양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가 센터라든지 또는 주간센터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위에 과연자 동료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힘을 합칠 부분은 어느 곳인지를 찾아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그런 어려움을 혼자서 몸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조직, 이런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